네, 주식 외전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방향성을 좀 탐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계속 보합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지금 양시장 모두 현재 10시 구간 마이너스권 약보합 정도 지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함께 쌍끌이로 덜어내는 부분들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는 어떠한 전략들 챙겨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모경제 손여로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선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코스피 목표 지수를 8,000선까지 내다봤습니다. 그 근간으로는 반도체를 제시를 좀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할까라고 보시는지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해 볼까요? 저는 현재 삼성전자나 SKS를 둘러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기조랑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떤 정부에서 정책 나오는 것도 약간 좀 자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약간 통제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저 역시도 이제 본 적이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불편할 네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반 국민으로서 불편할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를 더 투명하고 밸류에이션 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삼성전자, SKS가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실적 비중이라든가 시가총액 비중 이런 것들이 과거 좀 부담스러웠던 수준이 맞습니다. 옛날에 막 삼성전자 코스피 25% 넘겨도 되는 것이냐 막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런 비율이 넘어가면 펀드들이 이 운용 비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매도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펀드의 보유 비중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근데 다른 나라 보면 사실 미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도 빅테크 기업들이 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정치 방송이면은 네. 이게 맞냐 틀리냐를 갑론을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경제 방송이잖아요. 이용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우려가 생겨가지고 외국인 기업의 매도가 나오고 있나? 외국인 기업의 매도를 할 때 이게 정말 이들의 실적이 이제 피크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내가 더 이상 원칙상 갖고 있을 수 없다 보니까 매도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까지 나왔던 데이터나 수급 등을 봤을 때 전자보다는 후자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까지 본다면 코스피 8,000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시나리오 말씀을 좀 주셨고요. 지금 방금 한 3, 4분 전에 지금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이란 쪽에서 미국의 공격 재개 가능성이 높다. 전면 대비 태세 강조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지수도 조금씩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데 일단 진정되는지 좀 보셔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영향은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 실적 내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일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D-1 오늘 시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만약에 본부장님이 투자자라면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변화가 있길 바랬어요. 이제 아까 9시 방송이랑 지금은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네. 수급 동력의 차이가 크게 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순매도가 줄긴 했는데 순매도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오늘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일단 기초 분석하고 약간 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음봉에 사라, 밀 때 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근데 막상 내가 봤을 때 음봉일 때는 손이 안 나가는 게 개인성들의 당연한 심리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일 경우에는 매매해봐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가장 원하는 거는 제가 제 돈 가지고 제 계좌로 매매할 때는 저는 지금 당장 매수를 합니다. 근데 지금 방송 시청한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매수했을 때 매수하자마자 수익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121만 원에 사면은 네. 기술적 분석했을 때는 118만 원, 119만 원에서 종가 마감하고 내가 갑자기 외국인과 걔네 순 매도가 나오면서 116만 원, 115만 원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그래도 결국 3일 정도 지켜보면은 이제 컨퍼런스 콜 하고 HBM 값이 올린다. 엔비디아에서 HBM4E랑 HBM5 그다음에 SKX에서 만들고 있는 HBF까지도 우리가 사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SKX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라인 중에서 일부는 HBF를 만들겠다 이런 뉴스 나오면 결국 다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SKX를 사가지고 마이너스 1% 이상의 손실 감수를 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장이나 내일 오후에 사는 게 안전해 보이고
나는 한 마이너스 3% 감당하고 한 3일 정도 보유하다가 손본부장이 얘기하고 있는 이 메모리 업황에 대한 거에 동의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앞두고 세론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동안 올라왔던 거 생각하면 뭐 이 정도는 양호한 조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 넘게 빠지고 있긴 한데 오늘 음봉 그려지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수급상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2거래를 연속해서 들어오는 부분들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SK하이닉스는 일단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현지에서 HBM을 공급하는 구조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AI 기업으로서 변모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인데 앞으로 삼성전자와의 경쟁 구도를 미리 좀 예상을 해본다면 어떤 그림으로 가게 될까요? 우선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낸드 플래시 생산 비중이 높고 SKX는 HBM을 많이 옮겼기 때문에 SKX 같은 경우는 오히려 HBM4나 HBM5로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나온 리포트를 보면 사실은 삼성전자, SKX 같은 경우도 HBM 수주 잔고가 이미 2년치가 매진됐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선례로 2차 전지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NCM 배터리에서 약간 LFP 배터리로 간 것처럼 아무리 기업들이 AI로 돈을 많이 벌어도 확실하게 계속 최첨단 부품으로 가면서도 약간 아랫단에 약간 범용성 제품 이런 것도 찾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올 것 같긴 해요. 왜냐? 2차 전지에서 분명히 봤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리포트 읽어보면은 현재 삼성전자랑 SKX의 수주 잔고가 이 정도 있으니까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뷰는 확실한데요. 그러면 이 HBM 쇼티지가 얼마나 지속이 될 거냐에 따라서 리포트가 굉장히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뭐 3년, 5년, 5년까지 부르신 분 가장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보셔 봤을 때 이 HBM 쇼티지가 일단 수주가 2년치가 매진돼 있고 가장 보수로 보신 분이 3년, 굉장히 제일 너프하게 보신 분이 5년을 했을 때는 저는 이 HBM 쇼티지가 한 3년 정도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주가가 언제 꺾이냐? 보통은 주가가 선반영이 한 6개월 된다라고 하죠. 실적 반영된 섹터는. 실적이 반영 안 될 섹터는 원전 같은 경우 막 10년 땡기고 제약바도 막 10년 땡기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6개월 땡긴다고 했을 때는 아니 그러면은 삼성전자, SKX가 1년 6개월 동안 상승세가 지속이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제가 경험했던 데이터 그다음에 시장에 나오는 리포트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X의 우상 기조가 1년 6개월은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틀릴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서울경제TV 방송 지켜보시면서 메모리 가격, 글로벌 IT 기업들의 투자 추이, 그다음에 금리 이것들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바꿔 나가야 될 것 같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디램 가격 상승 관련해서 뭐 한번 꺾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가격 폭을 비교하면 낸드가 좀 더 높다라고 하던데 우리가 지금 낸드에 좀 더 집중해야 될 시기는 아닌 거예요? 낸드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확실하게 관련 종목들도 그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랑 SKX를 보면은 이제 뭐 HBM 매출 비중, 그다음에 낸드 매출 비중 보면은 이제 SKX 같은 경우 HBM으로 뭐 영업이익률이 뭐 60몇 프로, 뭐 72% 나온다는 이야기 있고 낸드 같은 경우 사실은 이익률이 사실 10%가 안 났었거든요. 근데 낸드 가격이 워낙 올라오다 보니까 이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보고 SKX 실적 발표 보니까 낸드 플래시로만 이익률이 한 45?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8% 10% 나오던 제품이 45%까지 나온다는 건 더 잘 된다는 거고 저는 물론 딱 한 달, 두 달, 석 달을 보면 여전히 일간 변동성 SKX가 더 큽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일간 변동성이 더 컸던 경우는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랐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다음에 지금도 HBM 관련주라고 불리우는 종목들보다 낸드 관련 종목이라고 부르는 종목들이 변동성이 커요. 우리가 보통 HBM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는 거는 뭐 한미반도체나 뭐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고 낸드 플래시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는 건 뭐 유진테크나 원익 IPS, 뭐 동진세미캡 이런 종목들이죠. 확실하게 이미 잘하고 있는 종목들보다 앞으로 잘할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가치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HBM 쪽이 낫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은 퍼가 떨어질 거니까. 근데 잘 보면 HBM 관련 종목들보다 낸드 플래시 관련 종목들이 퍼가 여전히 좀 낮아요. 그래서 일단은 HBM 관련 종목들은 먼저 치고 올라오고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데 불구하고 퍼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관련 종목들은 퍼가 워낙 낮았다가 낸드 플래시가 이미 실적 이제 막 찍히다 보니까 퍼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근데 여전히 HBM 관련 종목들보다 낸드 플래시 관련 종목들이 퍼가 근소하게 낮고, 그쵸. 이 종목들이 거래대금과 변동성이 크니까 저는 일단은 낸드 플래시 관련 종목들 보시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손절 못하고요. 변동성 감당 못합니다. 이러신 분은 뭐 한미반도체나 PSK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괜찮아 보인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부터는 낸드에 대한 부분들도 좀 열어두고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2차 전지도 살펴볼 텐데요. 어제 2차 전지의 날이었고요. 오늘도 밑골이 달리면서 말아 올리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보입니다. 어제 이제 트리거가 돼줬던 건 삼성 SDI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확 올려주는 계기가 좀 되긴 했었는데, 2차 전지 종목들은 우리가 한번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네, 아픈 기억 하니까 저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2021년에 2022년에 네. 제가 주식 투자를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2차 전지를 샀다면 그냥 15%씩 먹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저 역시도 2023년에 물린 다음에 작년 2분기쯤 네.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그래도 전문가니까 좀 분할 매수하고 좀 기초 분석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보면은 2차 전지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물론 안 계신 건 아니겠지만 엄청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2차 전지를 거의 한 1년 반에서 2년 넘게 말씀드리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딱 3등분을 할 수가 있어요. 차트를 3등분 하면은 이제 2023년에 그 에코프로랑 포스코 퓨처엠이 하루 천하 있죠. 7월 13일인가 7월 16일인가 그래요. 그때 거의 20몇 프로 갔다가 밀리더니 그 뒤로 쭉 흘러내렸잖아요. 이걸 3등분 했을 때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 위치는 두 번째 박스권 고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면은 23년 7월에 물렸던 분들도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2024년 이제 2025년 이후로 사신 분들은 고통이신 분들이 없다. 그럼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증권 전문가이기 때문에 약간 밸류에이션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이 퍼가 낮지가 않아요. 포스코 퓨처 이런 종목들을 보면 퍼가 200이 넘어가고,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50 넘어가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15, 20 정도였는데 지금 80까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가치 투자로 2차 전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신 분께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근데 이 종목이 그래도 이번 1사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될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수주 동향, 그다음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하고 있는 북미양 ESS 수주를 봤을 때는 증권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올해 하반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완전히 못 믿을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CATL 반격도 강하기 때문에 정말 증권사 리포트대로 그들이 원하는 수치가 찍힐 것인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매매 관점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증권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실적의 컨센서스에 10% 이상 오차가 없을 때는 조금 믿고 투자해도 될 것 같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한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속았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나쁜 기억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더 까다로운 섹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 안에서 SDI가 제일 잘 가잖아요. 근데 그 다음으로 좀 잘 갔었던 소재단으로 보면 LNF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SDI랑 LNF가 자리만 잘 지켜주면 2차 전지는 당분간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확실하게 대장 역할은 삼성 SDI가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LNF가 이제 삼성 SDI랑 계약을 하면서 사실 LNF가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이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LNF가 약간 한미반도체처럼 단순하게 SKX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이크론까지 얻었던 것처럼 LNF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라는 든든한 우군을 얻었기 때문에 LNF를 좀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삼성 SDI랑 LNF를 동시에 보되 나는 조금 뉴스를 잘 못 보고 2차 전지 좀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삼성 SDI랑 LNF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전고체 배터리 쪽. 그다음에 나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원하지 않고 한 3에서 6개월 넉넉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쪽을 보는 게 안전해 보인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